그래서 195초를 50.4로 생산 중하면은 3.87 나오기 때문에 작업장의 수가 이제 결국은 소수가 되는 게 아니라 4가 되거나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순서, 교과서에 이 작업이 있지, 이거 있죠. A는 선행 작업이 없어요. B는 AS가 있죠. 보세요. A라고 하는 것은 선행 작업이 없고 B라고 하는 것은 A에서 시작했어요. C는 선행 작업이 B예요. 문제에서. 그렇죠? C는 선행 작업이 B예요. D는 선행 작업이 없어요. D는 선행 작업 없으니까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E라고 하는 것은 선행 작업이 D예요. 보세요. E라고 하는 선행 작업이 D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여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이게 나와야 돼요. 좀 자세히 안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세요. 이렇게 다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이클 타임이 50.4니까 작업장은 이게 하나의 작업장이에요. 이놈하고 이놈 묶으면 50.4가 넘죠. 45면 5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작업장, 이것도 한 작업장.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묶든 이렇게 묶든 몇 개를 묶어야 되냐. 그래서 묶는 과정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작업장, 요게 하나 작업장,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뭐 요것끼리만 묶고 이거 묶고 관계없어요. 근데 어떻게 묶더라도 작업장은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5개가 나오니까 결국은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교과서 보면 효율 구하는 공식 있죠. 몇 페이지에? 여기 교과서에 저 348페이지 밑에 가보세요. 효율을 구하는 거 보면은 이게 걸리는 시간이 총 195초인데 작업장 사이클 타임이 50.4 작업장이 5개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얼마예요? 50.4분의 195 하니까 70 얼마 나왔죠? 그래서 77%가 이게 효율입니다. 비효율은 1-0.7니까 23%가 비효율이에요. 우정현,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푸는 거. 교과서 문제가 그대로 나올지 그 연습 문제 제가 한 문제 풀어야겠어요. 이런 게 이제 라인 밸런싱 문제고,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실이 공장이라고 하면 작업 기계를 배치할 때 기계를 이렇게 U자를 붙이는, U자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이게 공장 이제 기계가 각자 기계가 들어가니까 작업자가 A 작업자가 있고 B 작업자만 세워놓으면 이 기계를 다 보는 거예요. 이 작업자가 1, 2, 3 기계, 13, 12, 11기계를 다 혼자 커버하고 이 사람이 4, 5, 6, 19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A가 1부터 이렇게 보고 B가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2명을 놓고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뭐예요? 김윤정. 왜 그렇게 배치했어? 왜 A가 이렇게만 기계를 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빨리 답변해. 왜 그래요? 응? 효율, 무슨 효율?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얘가 여기서 한 발짝 뛰면 일로 가고 한 발짝 뛰면 이렇게 가지. 만약 이렇게 보라고 하면 얘가 달리기 해야죠. 100초 막 100m 달리기 해야 될 거 왔다 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동거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U라인으로 배치하게 되면 자기는 작업자, 멀티스킬러 한 사람이 요새는 한 가지 일만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월급 조금 받아 먹던 시절에는 한 사람이 기계 하나만 보고 있었지만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기계 1도 보고 2도 보고 3도 보고 이놈도 보고 이놈도 보고 이놈도 보고
기계 부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도 수선도 하고 기계 도기도 하고 또 막 만들어지면 품질 검사도 하고 이런 일들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기능 작업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우리가 유연성 있는 라인 배치라고 한다. 그래서 고정형 배치는 우리가 배 만드는 공장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유연성 배치가 셀로 배치와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이 그룹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 이 기술이 한국 사람 한민영 박사가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대학의 교수였었는데 나가 젊었을 때 이 한민영 박사가 쓴 논문을 카피하니까 이만큼 되더라고. 이 세계에서 가장 이 GT 셀러에 대해서 권위자가 이 한민영 박사였어요. 펜실베니아 스테이트의 교수였는데 그래서 이 셀루라 배치가 결국은 그룹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건데 이 유사한 공정의 흐름구를 찾는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인데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의 라인을 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지금 A라고 하는 작업은요 1, 2, 4로 갔다가 8로 갔다가 10으로 갔다가 끝나는 거고요. B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왔다 갔다 한 것들을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A라고 하는 부품은 1기계, 2기계, 4, 8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 보여요. 이걸 갖다가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아, ADF는 이렇게 가고요. C와 G는 이렇게 가고요. BHC는 이렇게 가고 나머지 흐트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다시 배치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1, 2, 4, 8, 10으로 만드는 셀 하나 만들고 이렇게 셀 만들고 이렇게 셀 만들면 그 부품에 따라서 이렇게 갈 거, 이렇게 갈 거, 이렇게 갈 거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상한끼리 묶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셀로 배치가 돼서 훨씬 더 공정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의 바탕을 두어서 새로 나오는 개념이 이제 포커스 벡터라고 해서 이런 초점 흐름 공장, 작업 셀 공장, 초점 작업자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직무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직무를 할 때, 태스크 할 때 한 가지 일만 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 가지 하는 게 좋아해요? 주성주, 네? 네가 회사에 갔어. 근데 회사에서 너 왜 한 가지만 일을 해? 이럴 때 기분이 좋습니까? 10가지 일을 맡겼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한 가지요. 하지만 10가지요. 왔다 갔다 해. 10가지요, 10가지요. 10가지 하고 싶어요? 한 가지만 하고 싶어요? 10가지, 한 가지요. 네? 한 가지요. 김슬기, 네? 너는 회사에 가서 10가지 일을 시키는 걸 하고 싶어? 한 가지 일만 시키면 하고 싶어? 10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장 직업 중에서 힘든 직업이 뭐냐면 텔레뱅킹, 텔레마케팅. 텔레마케팅은 무슨 직업이에요? 어디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온 종일 고객이 불만사항 접수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는 거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월급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학력이 높아요, 낮아요? 학력이 낮은 곳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어때요? 내가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가서 이 일도 하다가 저 일도 하다가 이렇게 일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훨씬 더 실증이 안 나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 설계와 관련 여러 가지 최근에 추세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계속 하는 걸 직무 전문화를 하고 한 가지만 하면 이제 힘드니까 이거 하다가 저가 순환하는 거예요. 올해 1년 동안은 뭐 교무 일을 하고 내년 1년 동안은 학생 일하고 1년 동안은 뭐 시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직무 순환 잡 로테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직무 확대는 뭐냐면 아까 10가지를 하는 게 확대예요. 10가지. 근데 10가지 한다고 해서 진짜 행복합니까? 진짜 안 지겹습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청소하다가 유리창 닦다가 잔디밭 잡초 제거하다가 그 가지수만 넣는다고 해서 그게 기분이 좋아요? 뭐 하고 싶어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몸으로 쓰는 일보다 뭐 하고 싶어요? 머리로 쓰는 일을 하고 싶죠. 우리 여기 경상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방학 내내 주로 뭐를 했냐면은 이 열 체크를 했어요. 열 체크할 때 아주머니 모습이 훨씬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면요, 예를 들어서 QR코드 할 줄 모르면 그분이 이제 배워가지고 QR코드 이렇게 하는 거, 자기 가르쳐주는 거, 학생들한테, 교수님한테도. 훨씬 얼굴 만면에 해석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일만 가짓수만 는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서 이게 몸으로 때우는 일, 그 범위만 넓어지는 것이 직무학대예요. 직무충실은 뭐냐? 책임과 권한을 갖는, 다시 말하면 머리로 쓰는 일을 늘어가는 게 직무충실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무학대보다는 직무충실화 쪽을 더 인간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작업 표준. 작업 표준은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 걸리느냐 이런 거 정하는 게 작업 표준이고요. 작업 표준을 정하는 것 중에 이제 작업 측정을 좀 하는데 시간 연구 타임 스타디에서 시계가 가지고 이제 재가지고 얼마 걸리는지를 정하는 기구고요. 그다음에 지정자적법은 과거에 보니까 과거에 누가 해놓은 방식이 있어요. 박스를 접는 데는 몇 분, 뭐 이렇게 해서 누가 해놓은 것을 찾아가지고 내 거에 맞춰서 시간을 정하는 게 기정자접근법. 그 다음에 작업표본주사법은 워크 샘플링 방법이라고 해서 간호사가 몇 명이 필요하냐 하면 하루 종일 가서 검사를 한 거예요. 가서 보는 거예요. 몇 시에부터 시간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 동안 일을 하는지 이거 적어가지고 실제 얼마의 인원이 필요한지 이런 걸 정하는데 우리가 작업표본주사법 워크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개념이 학습 곡선인데 뭐 관리계 시간에도 나와요.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 일을 할 때 복잡한 일인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점점 개수가 들어갈 반복할 때마다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러닝 이펙트. 그렇겠죠? 배를 만드는데 첫 번째 배를 만드는 데는 10,000시간이 걸리면 두 번째 배 만드는 데는 8,000시간 걸리고 그러면 세 번째는 얼마 걸려요? 김민정, 첫 번째 배 만드는데 첫 번째 배면 10,000시간이 걸렸어. 두 번째가 80시간이 걸렸어. 그럼 세 번째 배는 얼마 걸려야 돼요? 70. 첫 번째가 10,000시간이라니까 두 번째가 8,000시간이고 그럼 세 번째 얼마 걸려요? 오정현 몇 시간이야? 첫 번째가 10,000시간, 두 번째가 8,000시간. 그럼 세 번째는 몇 시간 걸려요? 응? 10,000시간, 8,000시간. 그 다음에는 6,000? 얼마? 지금 학습률이 10,000시간이 8,000시간 20% 감소됐잖아요. 그러면 8,000시간 곱하기 20%가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6,400시간인가요? 그래 안 그래? 마스크 써가지고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이제 학습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 커브를 그리고 다리비 껍질 모양을 그린다고 해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초과가 됐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수고했습니다. 맞아 미안하다 나 생각하겠어. 간만에 쓰니까 너무 없어야 야, 건강은 어디 갈 거야? 나 배고픈데. 인정아.